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올라준 감이 있는데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 무렵에는 상당히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71%, 3210포인트입니다. 3200을 지금 단단하게 지키고 있죠. 코스닥이 플러스 0.12%, 821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거래소 쪽으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조선방산, 그 위에 이제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풍력, 태양광 이런 쪽까지 오늘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성격을 말씀드리면요, 순환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소외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또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주식들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그런 대로 상승세를 유지해지는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거래대금은 시장의 어떤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거래대금이요, 거래소가 10조 500억입니다. 10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19조까지도 갔었죠. 거기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최근 며칠간은 계속 11조, 12조 요 근방 이렇게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시장이 그렇게 그 활기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것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1000포인트 가량이 쉼없이 이렇게 내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이렇게 관망세, 좀 조심하는 그런 그 매수가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10조 5천억이면요.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시장이 아니다. 시장의 활기로 봤을 때 활기가 많이 떨어진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5조 2천억이니까요. 코스닥도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지수는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순환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여전히 강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분봉을 보면 오늘 하루 그 시장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10분봉 이렇게 한번 보죠. 이게 거래소 10분봉이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높게 반등을 했다가 약간 주춤하는 듯 하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아침에는 매물을 좀 받다가 종가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 반등세가 오늘 또 이어지고 있다. 그 전날도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만 매물을 받고 종가에는 이렇게 강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가 밀리면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서 지수가 아주 강세는 아니지만 보합 플러스 정도 이렇게 끝내주는, 그러니까 매수에 가담하는 세력들이 밀릴 때마다 거침없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은 매수 수채별 이제 시장 수급인데요. 오늘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9,800억 매수했습니다. 모처럼 한 1조 가까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고요. 또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1,000억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거래소만 따졌을 때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예를 들어 지금 전체 거래 대금이 겨우 한 10조 정도인데요. 개인들 매도가 1조를 넘어섰다는 것은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이익 난 것들, 이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3,200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많이 올랐다 하는 그런 그 매물들이 이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도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쪽으로,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많이 소외됐었죠. 그런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쪽도 거의 못 올랐습니다.
그런 쪽. 오늘은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쪽까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건 어쨌든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개인들이 많이 팔아주고 있는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수급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근에 그 매수 주체별 이게 수급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얼른 봐도 요게 외국인들입니다. 7월 1일 이후로 이렇게 며칠을 빼놓고 간간히 파는 날도 있지만 거의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9,800억 매수 우위가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금 3,200을 넘어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해 준 거는 우리 시장에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죠. 외국인들은 사고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 초기 국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기 국면에서 2,600 요 근방에서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대량 한 5조 정도 매수 우위했다가 3,000 근처 왔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대량 매도했습니다. 누적으로 따지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5조도 안 되는 매수 그 금액입니다. 누적으로 따졌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는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특히 9,800억 외국인들 매수 우위했는데요. 최근에 한 10일만 놓고 보면 근 한 3조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이 매수세가 어쨌든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합니다. 65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3월 달 초순에 50조 초반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70조까지 이렇게 갔다가 65조인데요. 어쨌든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개인들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돈들이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눈에 좀 띄는 게요.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이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이때가 4월 초순에 한 125조 가량 했는데 오늘 154조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30조 가량이 한 3달 동안에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물론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데 2020년에는 오히려 펀드 쪽에서는 돈들이 줄었고요. 개인들 계좌로 그렇게 동학개미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수급 구조가 훨씬 더 좋다. 펀드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는 거는 시장의 어떤 안정성, 수급에서 굉장히 듬직한 매수처를 확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규모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3달 만에 한 30조 들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이쪽에 정부가 굉장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적으로는 앞으로도 꾸준히 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시장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쪽에 조금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큰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기대감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보면요. 어제는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어제라고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밤이죠. 미국 시장. 다우가 마이너스 0.32%. 추세로 보면 상승세는 그대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나스닥이 플러스 0.05% 신고가입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01% 그래도 신고가예요.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0.09%. 오늘 일본 시장 마이너스 0.21%. 대만 마이너스 0.18%.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조금 저조하죠.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시장이 대만이나 일본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플러스 0.01%, 유럽 시장이 여전히 좋습니다. 상해 플러스 0.66%, 굉장히 좋네요.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57%, 중국 시장도
미국 시장 못지않게 아주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오늘 해외 시장 개별 종목 이렇게 시간외 거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양봉이 길쭉길쭉하게 난 것으로 봤을 때 아침보다 지금 시간이 훨씬 더 매수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플러스 0.2%, 테슬라가 플러스 1.46%. 테슬라가 이제 악재에서 다 벗어났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W자 더블 바닥을 이루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양봉을 계속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엔비디아 오늘 시간 외에서도 플러스 0.2%.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또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에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 항상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이렇게 그림을 그런 데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우회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부진을 좀 씻어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9만, 8만 전자.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7만, 8만 전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는데 이제는 좀 기대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씩씩하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어쨌든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넓게 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또는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은 그동안의 대표적인 소외 종목들이죠. 장이 1000포인트를 오르는 동안 거의 못 올랐던 그런 테마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에 에너지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됐다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근한 2개월간 재미가 없었는데요. 오늘 살짝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반등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은 CS 윈드죠. 풍력 관련해서 대표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정부 초기에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얘기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가 최근 한 3개월간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요 기간이 지수가 한 1000포인트 올라간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소비가 됐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좀 답답했던 그런 국면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S 윈드는 제가 한 1, 2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가장 재미가 없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수익률 면에서도 가장 뒤처진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유는 이제 그거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이쪽 IRA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2027년까지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하원에서는 그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요. 또 상원이 지금 남아있고 또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는데 아마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CS 윈드가 원래 얘기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그런 관련해서 지금 해외에 한 7군데 그러니까 미국, 베트남, 중국, 터키, 뭐 말레이시아, 대만, 포르투갈 한 7군데에 지금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어서 해외 쪽에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매출의 한 50%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는 미국 쪽으로 많이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신정부가 에너지 쪽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잠자고 있었던 주식인데요. 오늘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또 보조금 관련해서요. 2030년까지 해서 CS 윈드만 놓고 봤을 때 한 2조 원가량 기대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캔슬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타격이 좀 있을 걸로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해외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리트가 있다. CS 윈드가 지금은 주가가 형편없지만 오늘도 이제 그 824억 규모 공급 계약 그 뉴스가 떴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10%가 이렇게 올랐던 것 같은데요. CS 윈드뿐만 아니고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CS 윈드가 조금 반등을 했을 거다 생각은 되는데요. 미국 베스타스에 타워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가담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이제 바닥은 좀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혹시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오늘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CS 윈드 모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CS 윈드하고 흐름을 비슷하게 타고 있는 종목들이 넓게 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은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반등세가 강한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거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급이 많이 좋아지면서 여기도 이제 조금 기대할 그런 그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 지주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세에서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살짝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이런 쪽입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지금도 이렇게 신용 잔고를 두드려 보면 전혀 개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바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제는 팔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CS 윈드랑 같이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주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3.4% 반등을 해줬고요. 또 그 저쪽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다가 최근에는 좀 잠잠해지면서 별로 이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었는데요. 요 근래에 이제 배당 소득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전체 그 순이익 중에 배당을 얼마나 줬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요, 주가 대비했을 때 배당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배당 성향 기준에서 한 35% 이상인 그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연말에 이제 분리과세를 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액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건데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배당 성향 높은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거기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배당 성향이 한 35%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 내는 것 중에 대부분을 한 35% 이상을 주주들에게 이렇게 환원해주는 최근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기대가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배당 쪽에서도 그렇지만 실적 면에서도 포스코 그룹 안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1조 넘게 이렇게 꾸준히 나고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수급을 이렇게 보니까요. 배당 성향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금에서 이렇게 근 한 10일 동안 매일 이렇게 조금씩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많게는 5만 주, 오늘 같은 경우 5만 1,000주, 평소에는 한 2만 주, 4만 주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조금씩 사요.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래프도 보니까요, 화끈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하단 추세 이렇게 이어보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흐름이죠. 이렇게 바닥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화끈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바닥을 높여가는 그런 주식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최근에 이제 배당 성향 높은 이런 기업들만 모아서 ETF가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런 쪽으로 돈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분리과세 하겠다. 이게 이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그런 ETF 수요도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 특히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는 것도 일련의 그런 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끈한 종목은 아니지만 사놓고 기다리면 저점을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기업 같아요. 더구나 이제 알래스카 요 LNG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원개발 관련해서 일관 체제를 갖춘 아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그런 쪽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원래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요. 최근에는 다시 좀 잠잠해졌는데요. 저는 또 다시 그런 얘기들이 부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일이 우리 그 관세 시한이죠. 그 안에 아마 기대 이상의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봇주들인데요. 최근 시장의 어떤 흐름이요. 그동안에 소외됐던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골고루 올라오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도 에너지 관련주 못지않게 최근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올랐던 종목 이렇게 눈여겨본다고 그러면 로봇주들도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SPG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1000포인트 오르는 시장에서 거의 못 올라준 종목 같거든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감속기라든가 소형 모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술이나 여러 가지로 가장 그 앞세울 만한 그런 종목인데 주가는 제가 보기에 거의 못 오른 거 아닌가. 그동안 다른 종목들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이다. 이런 쪽에도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하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표적인 로봇주죠. 요때 이제 급등을 했다가 2025년 초반에 그러고 나서는 지금 근 한 반년 가까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조정을 벗어날 때도 됐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근 시장이 워낙 그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요. 덜 올라 있는 종목 위주로는 어느 땐가는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SPG하고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추세선 이렇게 그어지죠. 요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죠. 삼성그룹에 이제 편입됐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프리미엄도 있고요. 앞으로 아마 실적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가격으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지금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룹 지주사들 제가 SK, 그 다음에 한화, HD 현대 이런 것들이 계열사들이 아주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주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갈 만하다.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됐다. PBR 기준에 했을 때 한 분의 1이나 한 2분의 1밖에는 아직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SK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SK는 특히 이제 그룹사 그 자금 사이드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채 규모가 SK그룹 전체로 봤을 때 한 8조가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 계열사 몇 개 이렇게 매각하고 그러면서 한 5조 단위로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SK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4.2%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요럴 때가 SK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해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올라갈 때는 못 샀지만 이렇게 밀릴 때 이렇게 딱 보면 그래프 보면은요. 요 21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21선은 그동안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죠.
그래서 요 21선 오늘 이렇게 딱 닿았는데 요 정도에서는 매수해도 될 것 같다. 요게 이제 올랐다고 그러지만 2달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거는 그냥 한 달밖에는 되질 않아요. 한 달 동안에 한 1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근 한 6, 7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매물을 받고 있는데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당연히 좀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아닌가. 지금이 그런 과정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PBR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SK그룹이 최근에 아마 시총 전체 그룹사 지금 2위로 올라섰죠. LG그룹을 앞서 있습니다. 잘 나가는 아주 기업인데 SK가 그동안에 이제 자금 사이드 여러 가지 악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PBR 관련해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됐다. 그룹 지주사들 SK뿐만 아니고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쪽은 포트에 한두 종목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SK, 한화, HD현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SK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지금 아주 대량으로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흔들어도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1선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여러 가지가 악재는 이제 거의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이제는 호재에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 특히 지주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더존비주원 오늘은 약간 주춤했는데요. 더존비주원의 최근 그 가장 큰 특징은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근 한 10여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죠. 예전에 급등했을 때도요. 예전에도 연기금이 사면서 그렇게 많이 올렸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고 다시 연기금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요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92,000원 이때 갔을 때 그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연기금들이 이렇게 사서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렇게 팔면서 다시 이렇게 빠졌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다시 한 10여일 동안 강하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뭐 M&A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실적 관련해서 좀 믿어도 되는 주식 아닌가. 앞에가 이게 2월 달에 92,000원 갔었고요. 그 전에 한 3년 전에 1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그때 비하면 지금 실적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79,000원인데요.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존비주원 제 구독자분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판다 그러면 요 21선 있지 않습니까? 요 빨간 선. 요게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요게 무너지고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좀 매도를 고려해도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1선은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이렇게 위에 단단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이렇게 일본 그래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저쪽 4월 9일 날 2284포인트에서부터 3200이니까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요게 한 3달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때 지금 외국인들 그 자금 들어오는 거 보면요. 최근 한 5조 들어온 거 빼고는 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고 개인들 고객의 탁금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지금 1000포인트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 자금이 지금 최근에는 펀드 특히 ETF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개인들 예탁금으로도 많이 저는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초기 국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특히 외국인들 자금은 오늘 또한 9천억 넘게 들어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길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조정은 좀 받고 가겠지만 전체 큰 흐름은 상승세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유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신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가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의지라고 할까 이런 게 전 정부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꾸준히 그런 게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런 단계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주식을 안 사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주도주들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많이 빠져 있는 것들, 그동안에 이렇게 못 샀던 종목들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개별 종목들도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빠질 때 조금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주도주 쪽으로 들어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